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0년간 100세 만기로 잘 가입한 보험이다라고 하면 네네. 그냥 쭉 가시면 돼요. 아, 쭉 네네. 가시다가 나는 요 부분이 조금 모자라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암진단비를 5천만 원을 가입을 했는데 네. 생각을 해보니까 암진단비 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만 더 필요할 것 같아라고 하면 그 부분만 추가로 따로 가입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 기본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게 오해를 하시는 게 뭐 제가 설계사분들을 많이 좀 얘기하고 다녀서 좀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설계사를 뭐 비하하거나 그렇죠. 설계사분은 그건 네네. 아니고요.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어린이 보험이 따로 있고 성인 보험이 따로 있으니까 어린이 보험을 가입을 했다가 15살 되면 성인 보험으로 바꿔라. 예전에는 그 해지를 하고 네네네. 15살 되면 성인 보험으로 바꿔라라고 해서 이제 성인 보험이라고 해서 다시 가입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네. 성인 보험이라고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린이 보험을 잘 가입하시면 손을 댈 게 없고요. 음. 그럼 왜 굳이 15살 됐는데 그때 성인 보험으로 바꾸라고 하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15살 딱 되면 보험회사에서 사망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어요. 15살부터. 네. 15살 이하는 사망보험을 가입 못 해요. 네.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보험회사에서 가장 많이 남는 상품이 사망보장인 종신보험이에요. 그렇죠. 네, 그때 종신보험, 말씀하셨잖아요. 뭐 네네. CI보험 뭐 이런 건데 네네네. 그러면 이제 15살이 됐으니까 아이가 성인 그 사망보장을 가입을 할 수 있죠. 종신보험을. 네네네. 그러니까 옛날에 있는 거 깨고 권하는 거죠. 아, 이걸 성인보험이라고 바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꿔라라고 해서 바꾸시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잘 가입한 보험이면 손을 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장만 바꿔서 중간에 네. 다시 새로운 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 유도를 하신다는 거죠? 아주 많이 남는 상품으로. 그렇게요. 네네네.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강의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성비 어린이 보험을 찾아라. 이거 예. 이게 이제 어린이 보험, 그러니까 보험회사별로 보장은 똑같은데 네. 회사별로 차이가 갭이 좀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보장이 완전히 다 똑같은데 뭐 어떤 회사는 5만 원이고 어떤 회사는 뭐 4만 원이고 네. 어떤 회사는 뭐 3만 얼마고 네네. 이렇게 다 갭이 차이가 있으니까 음. 기왕이면 똑같은 보장이면 저렴한 회사를 하는 게 그렇- 맞죠. 그렇죠. 그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네네네네. 똑같은 물건을 네. 괜히 돈을 비싸게 주고 살 필요는 없어요. 당연하죠. 네네. 한 달에 이 보험이라는 거는 한 번 주고 돈을 주고 사는 뭐 물건이 아니라서 네. 어찌됐든 20년을 내야 되잖아요. 뭐 음. 납입이 최소 뭐 십수년 수십 년이라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번 가입하면 길게 유지를 장기간 유지를 해야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아예 선택을 굉장히 고민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한 달에 10,000원만 차이 나도 20년 납이면은 240만 원이라는 차이가 맞습니다. 나요. 네네네. 똑같은 보장이면은 저렴한 거 하는 게 그렇죠. 그건 당연한 네.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고르기가 쉽지 않아요. 음. 일반 분들은 보험회사가 지금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다 따지면 33개예요. 네. 그래요? 33개의 보험회사 한 회사당 상품이 못해도 20개, 30개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상품을 하면은 수백 개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고르실 수가 없어요. 음. 이거를 설계사도 몰라요. 네네네. 다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떤 회사가 이거는 어린이 보험만 한해서예요. 태아보험은 또 달라요. 그래요. 태아보험은 또 달라요. 아, 네, 그래요. 태아보험은 또 다르고 어린이 보험에 한해 그러니까 0세부터 30세 사이에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해서만 하나고 그 이상이면 또 회사가 달라져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오늘은 저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회사가 뭐 저렴하다고 하다. 그럼 나는 내 보험, 우리 남편, 뭐 우리 가족 다 A라는 보험을 해야지 아니에요. 나이별, 성별 하시는 일 별로 유리한 회사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골라셔야 되는데 오늘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가입을 하는 게 유리하고 가성비 좋게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이게 보험이라는 게 늘 그 반복돼요. 제가 하는 말씀들이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고 똑같은 얘기니까. 그러니까 보험 하나에 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넣을 수 있는 보장이 한 200개, 뭐 230개 정도 되는데 네. 그거를 다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보면 뭐 1번 보장은 뭐 2번 보장은 뭐 200 몇 개를 다 설명을 해드리고 다 외울 수도 없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큰 틀을 아셔야 돼요. 큰 틀을.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가입하시는 게 유리한지 그거를 제가 오늘 좀 설명. 실비도 갈아타요라고 물어보는데. 실비는 이제 갈아타시는 게 이게 언제 가입하셨느냐에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7년 이후에 단독 실비로 가입을 하신 보험이시면은
똑같아요. 그거 지금 가입하신 보험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그건 갈아타실 필요가 그렇구나. 없어요. 우리 어머님들 이제 오늘 이제 어린이 보험 관련돼서 많은 그 정보를 드릴 건데 태아보험 이미 이제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네. 태아보험부터서 성인보험까지 들어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들었으면 그러니까 좋은 상품을 해가지고 잘 해놨으면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번 우리 지점장님 말씀 들으시고 내가 들어있는 우리 아이의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증권을 넣고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서 그래서 혹시 궁금한 내용들은 또 우리 쪽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즉석에서 지점장님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들어갈게요. 네. 이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모든 보험의 기본은 실비예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뭐 보험 하나에다가 이거 넣고 저거 넣고 진단비 넣고 수술비 넣고 실비 넣고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아예 나 보험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최소 두 개를 가입하셔야 돼요. 왜냐면 실비는 따로 단독 실비로만 할 수가 있고 네. 그 나머지 뭐 암 진단비라든가 뭐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 수술비는 또 따로 그러니까 별도의 두 개로 보험을 가입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나는 하나로 묻고 싶다. 하고 싶어도 안 돼. 그래서 따로 하셔야 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일단은 실비 이건 이제 병원비를 돌려주는 보험이니까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이제 실비 제가 정리를 했는데 실비는 그러면 어느 회사를 어떻게 가입해야 되냐? 이거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주 쉬워요. 그냥 아무데나 가입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방송 때도 네. 말씀 주셨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다 똑같다는 거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험 회사마다. 비교하는 의미가 없고, 뭐 어떤 회사는 뭐 보상이 잘 되고 어떤 회사는 보상이 안 되고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고 똑같아요. 보상도 똑같고 뭐 나가는 것도 똑같고 하니까 이거는 그냥 가입하실 수 있는 회사에 있으면 그냥 아무데나 가입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근데 요즘은 실비만 가입을 보험에서 또 안 받아줘요. 그렇다면서요? 네, 안 받아줘서 예를 들어 내가 보험이 하나도 없다. 근데 우리 아이를 보험을 가입을 해줘야 뭐 나나 우리 아이 보험을 가입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같은 회사 하셔야 돼요. 실비랑 다른 그 건강보험이라고 하죠. 이걸 같은 회사로 하셔야 얘네 회사에서 실비를 받아줘요. 왜냐면 실비가 남는 게 워낙 없으니까 글쎄 그렇다면서요. 마이너스니까 받아주고 같은 회사로 하시는 게 편해요. 실비는 가격이 똑같냐고 물어보면 아니, 가격은 달라요. 틀려요. 가격은 다른데 이거 가격도 의미가 없는 게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얼마 안 나고 실비는 아시다시피 다 갱신이라 요즘 실비 1년 갱신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마다 보험료가 바뀌어요. 바뀌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는 뭐 삼성화재가 실비가 쌌어. 내년에도 삼성화재가 싸라는 법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삼성이 10,000원이었고 뭐 현대가 11,000원이었어. 여기가 1,000원 싸네? 그럼 나 삼성으로 해야지. 그럼 내년에 갱신돼서 보험료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또 바뀌어요. 근데 이번에 봤더니 현대는 12,000원인데 삼성이 15,000원으로 올랐어. 이러면은 그러면 나 그럼 다시 현대를 바꿔야 돼. 그럼 매년 실비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뭐 매년 실비를 바꿀 수 없을 뿐더러 또 아프면 실비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길게 보면 똑같아요. 그렇군요. 길게 보면 보험료도 똑같으니까 그것도 고민하실 필요 없고 그냥 아무데나 가입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어떤 보험보다 우선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왜냐면 그 실비는 병원비를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네네. 치료비 개념이다. 이건 이제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생각하셔야 돼요. 그 방송 보니까 뭐 내년부터서는 또 이렇게 그 보험료 인상이 많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실비. 내년 원래 이제 보험회사가 1년에 거의 2번 정도는 보험료를 올려요. 네. 기본적으로 네. 뭐 자주 바뀌기도 하는데 내년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아마 지금 뭐 들리는 얘기로는 내년 초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비 보장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많이 다녀서 뭐 이렇게 그 실비를 혜택을 많이 보신 분들은 네. 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보험료를 또 맞아요. 인상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자동차 보험 생각하시면 사고 많이 나서 사고 많이 나면 예, 보험료 많이 받고 예. 사고 안 내고 뭐 그렇죠. 하면 보험료 좀 깎아주고 뭐 이런 건데 이게 최고로 이제 뭐 이게 지금 아직 논의 중인데 이걸 3등급으로 나눌까 4등급으로 나눌까 얘기했는데 최고 등급은 내가 청구를 많이 했다 그러면 정말 많이 오면 한 3-4배 정도까지 그렇군요. 오를 수 있다고 지금 뭐 논의 그 워낙 이제 보험회사가 손해가 나니까 이제 그런 또 자구책을 썼겠죠. 그리고 뭐 보장 변경 주기도 지금은 15년인데 또 5년으로 바뀌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안 좋아지니까. 네. 실비는 여태까지 지금도 바뀐 게 한 크게 보면 한 3번. 작은 것까지 바뀐 거 하면 거의 한 8-9번이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을 때마다 보면은 좋아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늘 안 좋아져. 네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어디를 가입해야 되냐. 이것도 다 똑같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거죠?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 35세 여자분이 지금 실비보험료가 얼마 나오냐? 한 10,000원 정도 나와요. 그래요? 네, 10,000원 정도 나와요. 근데 나는 혹시 어머님들이 나는 실비라고 가입을 했는데 보험료가 뭐 5만 원, 10만 원이야.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실비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보험에다가 종합보험 뭐 상해 사망이니 후유장애니 뭐 이런 거 잔뜩 넣고 거기다가 실비 보장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비싸요. 아, 네네네. 그렇죠. 네네네. 자, 상품이 너무 바뀐다. 뭐 이런 내용들 여러 가지 있네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지금 보험 업종에 있은 지가 지금 올해는 이제 19년 차인데 네네.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진 않았어요. 네네네. 바뀌어도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상품이 바뀐다거나 무슨 보장이 좀 바뀐다거나 했는데 요즘은 정말 심해요. 작년부터는 심한 회사는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그래요? 네,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 주에는 뭐 삼성화재가 저렴했는데 네네. 이번 주에 다시 설계를 해보니까 얘네가 보험료를 또 바꿔버리든가 뭐 보장을 뭘 다시 끼워 넣는다든가 해서 네. 요번에 다 설계를 했더니 삼성화재가 아니라 현대해상이 더 싸.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 어머님들이 나는 보험 가입해야지 뭐 바꿔야지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다가는 나중에는 정말 미리 가입할 걸. 그래서 저런 분들 봤어요. 달이 바뀌어서 상품이 바뀌었는데 보험료가 2만 원이 올랐어요. 똑같은데. 같은 상품이? 같은 상품인데.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이 바뀌니까 나는 좀 알아보고 좀 변경을 해야겠다 아니면 가입을 해야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신다고 하면은 빨리 결정하세요. 그렇군요. 내년에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네. 자, 그다음에 다음 또 넘어갈게요. 요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네네네.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뭐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이것도 계속 중복되는 거니까. 넘어가시기 전에 여기 한번 해볼게요. 태아 실비는 35세 여성보다 왜 이렇게 비싸요? 태아보험은 1년 갱신이기 때문에 1년의 위험률만 봐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어난 네네네. 태아는 당연히 병원 예. 많이 갈 수도 있고 뭐 폐렴이다 확률적으로 많죠. 1년간의 위험률만 보니까 그때가 가장 비싸요. 그때 실비가 거의 뭐 2만 원, 비싼데 2만 5천 원, 요 정도 나와요. 근데 여기 1년이 지나면 아무래도 1년이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지났으니까 위험률이 조금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조금 줄어요. 네. 그럼 점점 줄다가 지금 한 10살 여자아이 기준으로 보면은 실비보험료가 대략 한 5천 원, 6천 원 나와요. 5천 원, 6천 원 나오고 그 정도로 쭉 가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한 조금씩 오르죠. 그러니까 갱신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싼 보험료인데 이렇게 쭉 올라가진 않아요. 일정하게. 그러니까 1년간의 위험률만 계산하니까 위험률이 높으면 그때는 비싸고 위험률이 낮으면 점점 낮아지죠. 그래서 35세 여자분보다는 지금 출산한 아이가 위험률이 높다고 그러니까 위험률이 높은 게 보험 청구 많이 하니까 보험에서는 그거예요. 보험 청구 많이 하니까 돈 더 내 이거죠. 그때 이제 비싸고 점점 떨어지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올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U자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보험료 인상. 네네. 그러겠네요. 네. 네네. 잘 알아들으셨죠? 네네. 아마 이거 오늘이 아니라 우리 지금 맘스테이 우리 효진 아빠 강의 쭉 들으시면 나중에 설계사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설계사 정도 그니까요. 될 수도 있어요. 수준으로. 네. 자, 다음. 암 내혈관 관련돼서 또 이렇게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큰 틀을 아시면 되는데 일단 실비는 쉬워요. 그냥 아무데나 가입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암, 뇌, 심혈관 진단비인데 요거를 이제 3대 진단비라고 하죠. 네네네. 굳이 이제 3대 진단비라고 하냐면 이게 한국인이 사망원이 1, 2, 3위예요. 암, 뇌혈관, 심혈관. 뭐 4위는 뭐 저거니까 그거는 퍼센트로 제일 높은. 제일 높아요. 그래서 3대 진단비라고 하고 이 세 개 중에 보험료가 가장 비싼 건 암진단비예요. 암진단비가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내가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거기 암진단비가 들어있다. 그럼 암진단비가 거의 한 절반이에요. 한 5만 원 막 이래. 보험료로 따지면. 일반 암진단비고 아무래도 이게 1이다 보니까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게 많이 비싸죠. 그렇죠. 확률적으로 이제 가장 비싸죠. 많이 걸릴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어떤 회사로 가입을 해야 되느냐? 이건 잘 보셔야 돼요. 이건 회사마다 달라요. 그래요? 네, 아까 실비는 어느 회사든 보장이 다 똑같으니까 그냥 뭐 아무데나 내가 그냥 뭐 원하는 회사로 가입하시면 되는데 뭐 고민하실 게 없거든요. 근데 이런 3대 진단비나 실비 이외의 보장은 이거는 좀 많이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제가 이게 아주 간략하게 쉽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네. 암 진단비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일반 암에서 보장하지 않는 암 종류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회사예요.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반 암에서 보장하지 않는 암 진단비 종류가 네. 적으면 적을수록 네. 그건 좋은 회사예요. 왜 그러냐면 네.
일반 암 진단비에서 보장하지 않는 암 진단비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포괄적으로 이렇게 벌려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를 암 진단비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 진단비 5천만 원을 가입을 했는데 뭐 보장 내용 쭉 뭐 깨알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쭉 읽어보니까 뭐 유방암, 대장전막내암, 뭐 이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는 여기서 안 줘요. 여기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안 줘요. 그러니까요. 5천만 원 안 줘요. 그래서 그럼 이거는 얼마 주냐? 이거는 딱 따로 보면은 밑에 또 있어요. 뭐 유사암 또는 소외감이라고 해서 만약 일반 암 진단비 5천만 원 가입하셨으면 이거는 뭐 거의 뭐 심하면 몇백, 뭐 많아야 1,000만 원, 뭐요 정도밖에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일반암 진단비에서 보장하지 않는 암의 종류가 적으면 그만큼 많이 해줘야 되니까 이 종류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회사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의 보험회사 모든 보험회사가 일반암에서 보상하지 않는 게 4가지가 있어요. 기타 피부암 여기 써 있는데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요 4개는 우리나라 어떤 회사를 봐도 이거는 일반암에서 안 해줘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10년 전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암도 일반암으로 해줬어요. 네네. 일반암을 해줬는데 이게 이제 보험회사에서 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쓱 뺐죠. 그렇구나. 쓱 뺐죠. 그래갖고 4가지인데 이 4가지는 어쩔 수 없어요. 이 4가지는 어떤 회사도 다 그 유사암 또는 뭐 소외감이라고 해서 조금밖에 안 줘요. 네네네. 근데 이거 외에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 그 회사는 하지 마세요. 이거 4가지 외에 뭐 유방암이 들어가 있던 거, 자궁암, 뭐 전립선암, 뭐 대장전막내암. 대장전막내암은 뭐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거 대장암 초기라고 보시면 돼요. 초기. 그러니까 요 암들을 따로 이렇게 싹 끼워 넣어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똑같은 A라는 보험회사에 암진단비 5천만 원을 가입하고 B라는 회사에 암진단비 5천만 원을 가입했는데 얘는 유방암이 소외감이에요. 네. 얘는 일반암을 줘요. 음. 근데 얘는 소외감 봤더니 소외감 보장이 500이래. 그러면 같은 유방암에 걸렸어요. 그럼 얘는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얘는 500만 원밖에 안 줘요. 일반암에서 보장을 안 해주니까. 그니까요. 그래서 일반암에서 보상하지 않는 암들의 종류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회사예요. 이게 우리 이제 엄마들은 이게 잘 모르잖아요. 마냥 보험은 어렵다고만 생각하시는데 지금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 지점장님 말씀하신 내용 딱 보시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혼자만 결정할 게 아니고요. 지금 뒤에 보이시죠? 자, 효진 아빠 카톡 아이디가 있고요. 그다음 상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문자 상담 신청하신 분들 제가 또 선물도 이렇게 준비해서 드릴 거니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지점장님이 직접 카톡이나 문자로 이렇게 또 아니면 전화로 이렇게 드릴 거니까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태아보험에서부터 어린이보험 또 100세까지 보장되는 그런 성인보험까지 포함해서 같이 문의를 주시면 다 같이 함께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처럼 지금 보니까 이게 그 보험 회사에서는 어떤 자기네 어떤 그 비용이 많이 나가지 않게 위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줄여서 이제 좀 덜 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꼭 좀 이렇게 체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다음은 이거 저번에도 설명드렸는데 이거 2번째예요. 이제 뇌혈관 질환, 그러니까 뇌질환 이제 뭐 뇌졸중, 뇌출혈, 중풍, 뭐 뇌경색, 뭐 이런 것들, 네네네.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주의를 하실 거는 저거예요. 어린이 보험 가입하실 때는 뇌졸중, 뇌출혈 그것만 들어있다? 그럼 안 돼요. 네네네.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 보시면 이 퍼센테이지가 뭐 뇌경색증 45.7%, 뭐 6.7% 이게 뭐냐면 환자 수예요.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의 이게 이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있는 네네네. 뇌혈관 질환 진단을 받으신 분 중에 그 퍼센테이지예요. 그러니까. 자, 근데 만약에 어머님이 가입하신 아이들 보험이 어머님 보험이나 아이 보험이나 뭐 우리 남편 보험이나 봤더니 뇌출혈로 돼 있어. 예를 들어서 뇌졸중, 뇌혈관 질환이라는 항목이 없다. 그러면 여기 보시죠. 이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 네. 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외상성 두뇌계 출혈 요 3개만 보장받고 나머지는 보장 못 받아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 맞아요. 지난번에 자료를 지금 그림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네. 요거밖에 못 받아요. 근데 그럼 환자 수를 보면 자 3%, 5.2%, 1% 해봐야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확률적으로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줄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왜 회사에서는 왜 뇌졸중, 뇌혈관 질환을 안 해주는 회사가 많아요. 뇌졸중까지는 해주는데 뇌혈관 질환을 가입할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린이 보험은 좀 많은 편인데 성인은 특히 없거든요.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 아니 돈 나가는 게 티를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뇌졸중은 뭐 뇌경색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건 중풍이에요, 중풍. 맞습니다. 그러면 범위가 당연히 넓은 뇌혈관 질환이 100%니까 여기서 걸릴 확률 뇌출혈 걸리면 9.2%. 여기서 또 뇌졸중 걸릴 환자 수는 66.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40% 정도는 대비가 안 되니까 이거를 포괄적으로 대비를 하시려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 수술비 말고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는 항목을 드셔야 돼요. 아, 수술비도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뇌혈관 질환 수술비는 싸요. 몇천 원 안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싸냐? 수술비니까. 수술비니까 수술을 해야 지급을 하고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수술이나 뭐 약 처방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진단만 받아도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비싸고 수술 예를 들어서 내가 혈관 질환, 뭐 뇌혈관 질환 뭐 중풍이 왔어. 중풍이 왔는데 병원에 갔더니 내가 병원을 빨리 가서 뇌경색이 왔는데 병원에 빨리 가서 아 이거는 뭐 수술하실 필요는 없고 약으로 좀 오래 치료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네. 수술비는 안 나와요. 수술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뇌혈관 질환 수술비가 아니라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드셔야 돼요. 지금 이 그림을 이제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또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리면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보험회사들이 상품의 겉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그 뇌출혈이라고 그렇게 보통 상품을 이렇게 뇌출혈. 포장을 하잖아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 지금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우리 인간이 가장 우리 한국 사람들 가장 많이 걸릴 수 있는 그 확률적으로 지금 많이 그 뭐랄까 이게 지금 그 돌아가신 뭐 그런 확률이 지금 위에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환자 수예요 이게. 환자 수예요. 네, 환자 수. 환자 수가 많다는 그만큼 이제 그만큼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이것을 지금 보장을 못 받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걸로만 뇌출혈만 있으면. 있으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가 말한 예를 들어서 뇌출혈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뇌졸중은 이게 뇌혈관이 막히는 생기는 거고 뇌출혈은 그게 이제 터지는 거잖아요. 대부분은 막힌 게 먼저 막혔다 터지잖아요. 그렇죠. 네, 막히는 게 먼저 오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뇌출혈만 가입이 되어 있다. 근데 뇌졸중이 왔다. 그러면 이제 터질 때까지 기다렸다 병원 가셔야죠. 그러니까 뇌출혈에 관련된 것만 이제 보상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이거 어머니들 잘 좀 우리 뭡니까 그 뭐라 그러죠? 우리 보험 증권인가요? 네. 증권 이렇게 쭉 보시면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허혈성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인데 대부분 보시면은 뭐 어린이 보험은 요걸 넣으시는 분도 넣으셨던 분도 있고 그러니까 안 넣으신 게 아니라 몰라서 못 넣으신 거죠. 그렇죠. 회사가 얘기를 안 해주니까 네네네. 못 넣으신 분도 계신데, 그러니까 심장 관련이니까 이건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라는 걸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환자 수가 100명이라고 기준을 하면 네. 협심증이 67명 정도 돼요. 67명. 그리고 이제 나머지인데 보통 보면은 이 심장 관련 질환은 급성 심근경색을 가입을 하세요. 네네네. 급성 심근경색만. 근데 보시면은 급성 심근경색의 환자 수 보시면 0.1, 10%, 0.1. 급성 심근경색으로 걸릴 확률이 10.1. 아까 뇌출혈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급성 심근경색만 갖고 있다. 네. 지금 보험을 증권을 봤더니 근데 협심증에 걸렸다. 그럼 진단비 없어요. 진단비 없어요. 근데 환자 수는 협심증이 가장 많아요. 그렇죠. 지금 협심증은 주위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67명이 넘어요. 67명.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설계사분들이 이거를 이제 좀 잘 설명을 해주시고 좀 보장 넓은 거를 가입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뭐 뇌출혈 걸리면 5천만 원 받을 수 있어. 급성 심근경색 걸리면 5천만 원 받을 수 있어. 이렇게만 말씀하시니까 보통 이제 일반 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는 내가 혹시라도 뭐 뇌나 어디 뭐 심장 쪽이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5천만 원이 나오는 거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것도 민원도 많이 보고 도와드리고 했는데 나는 그냥 문제 있어서 병원 갔는데 협심증이라고 해서 당연히 난 보험금이 나올 줄 알고 청구를 했는데 한 푼도 안 나와요. 급성 심근경색만 가야죠. 그러면 설계사한테 물어보면 설계사는 이미 그만뒀고 그렇군요. 설계사는 이미 그만뒀고 하니까 좀 황당한 거죠. 당황스럽고. 그래요. 참, 그 보험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많이도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들어갈게요. 여기가 기본 틀이 끝이에요. 그런가요? 네, 이게 보험의 기본 틀이에요. 네, 기본 틀이에요. 실비, 암, 뇌, 심혈관 진단비. 일단 이거는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또 이제 물어보시는
아니 수술비도 있고, 그렇죠. 뭐 입원 일당도 있고, 네네네. 뭐 기타 이것저것 뭐 응급실 뭐 이 내원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어떡하냐? 이건 선택이에요. 아,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아, 그러니까 네. 저런 분도 계시죠. 수술비를 되게 좀 이렇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수술 많이 안 해요. 살면서 수술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그래서 수술비는 싸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던 실비, 그러니까 3대 진단비, 암내 심장, 진단비 이게 제일 비싸고 나머지 수술비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많이 안 비싸요.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수술비는 그거죠. 만약에 내가 수술을 하면 실비가 있으니까 병원비는 수술비 실비에서 나와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내가 수술을 했는데 병원비가 100만 원 나왔다. 커버할 수 있어요. 실비로. 커버할 수 있고 그럼 수술비를 가입을 하는 이유는 뭐냐? 실비에서 받지만 나는 그래도 좀 더 받고 싶어요. 더 보장을 받고 싶어. 그럼 그래서 돈을 내고 수술비를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입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입원 일당은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그리고 제가 그때 잠깐 설명드렸는데 지난 방송에서 한번 하셨죠. 네. 입원 일당을 만약에 나는 그래도 가입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가입해 주시고 아이 한 4-5살, 한 5살 정도 되면 삭제하세요. 가입을 하더라도 삭제하세요. 그래요? 네, 이게 남는 게 없어요. 왜냐면은 그 질병 입원 일당이나 상해 입원 일당 그거 합치면 3만 원 받으려고 내는 돈이 한 달에 2만 원이에요. 지난 네, 방송 때도 지난번에 예, 설명드렸던 말씀하셨어요. 거. 네네. 2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20년 납으로 계산을 하면 한 480, 500이에요. 그러면은 3만 원 내가 입원하면 3만 원 받으려고 보험회사에다 500 내는 거예요. 500 내는 거예요. 그럼 왜 설계사들이 왜 이거를 자꾸 얘기를 하냐? 설계사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입원하시면 하루에 3만 원 드려요. 열흘 입원하시면 30만 원 나와요. 이거 이보다 좋은 게 없어요. 하루만 입원해도 3만 원 나와. 네. 이렇게만 얘기하시지. 자, 3만 원을 받으시려면 한 달에 보험료를 거의 2만 원 가까이 내셔야 하고 총 내는 게 거의 500만 원 돈입니다. 이러면 누가 넣어요? 아무도 안 넣어요. 맞습니다. 500만 원 내야 되는데 입원하면 3만 원 준대.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입원 일당이라는 부분은 지난 방송 때도 우리 어머니들 많은 어머니들이 공감을 하셨는데 입원 일당 자체가 그거 돈 일당 3만 원을 받기 위해서 뭐 전체 보험료가 5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전체로 봤을 때 그러는 거죠. 우선은 뭐 2만 원 얼마씩 내지만 그런 부분은 엄마들이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입원 일당 부분은 만약에 내가 넣으시더라도 한 5살 정도 되면 삭제를 하시는 게 그것만 빼도 몇만 원 줄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가성비 좋은 어린이 보험 비교.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큰 틀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어디로 하란 얘기냐? 결론이 뭐냐? 어디로 하란 얘기? 이거는 지금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기준이고요. 현재 기준이고 또 바뀌었어. 이게 지금 왜냐면 저번 달에는 또 이렇지도 않았어요. 저번 때 또 다른 회사가 좀 저렴하고 유리했는데 이번 달은 지금 이 회사가 어린이 보험에 한해서는 좀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계를 한 거고요. 또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면 설계를 한 거고 설계 기준은 일단은 10살 여아이 기준으로 실비랑 실비는 뭐 다 똑같으니까 실비는 네네. 10살 여아이 기준 한 5, 6천 원 나와요. 네네네. 그래서 필요한 내용은 이제 설계한 내용인데 아까 지금 말씀 나눠드린 거잖아요. 입원비 금액 높이는 게 좋나요? 입원비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가성비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이 채팅창이 저희 스트림 시차 때문에 차이 때문에 약간 좀 늦게 지금 아마 올라온 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 잘 아셨죠? 입원 일당은 잘 비교해서 이렇게 뭐 3만 원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증권 보시거나 이번 가입하실 때 받은 설계서 보면 이 항목별로 보험료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 곱하기 낼 돈, 그러니까 총 내가 냈던 돈 이렇게 계산하시면 뭐 20년이면 곱하기 20년 하시면 되니까 하시면은 쉽게 계산하실 수 있어요. 이분은 뭐예요? 남자 아기가 더 비싸죠? 어린이 보험 같은데 아닌가요? 어린이 보험 3대 진단이 남자가 더 비싸요. 왜 비싼 거예요? 이게 왜냐면 20년날 100세로 가입을 하시다 보니까 이건 총 그 위험률을 계산을 하면 네. 남자분이 나중에 이제 뭐 흡연도 하시고 스트레스도 받고 술도 마시고 하시니까 여자분보다 이 진단비 확률이 높아요. 자, 상담은 카톡이나 문자로 이렇게 먼저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또 나중에 선물 드릴 건데 카톡이나 문자로 모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아까 그 수술비 말씀드리다가 하나 네.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게 수술비가 민원이 좀 많아요. 그래요? 민원이 많아요. 민원이 많은 것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상해 수술비. 네. 상해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통 뭐 50만 원 넣으시는 분도 있고 뭐 100만 원, 뭐 200만 원 넣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상해 수술비니까 이제 다쳐서 수술하면은 돈을 주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맞는데 네네네.
이게 민원이 걸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 내가 넘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네. 놀다가 넘어졌는데 좀 찢어졌어요. 네. 상처를 좀 꿰맸어. 이거는 상해 수술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원래대로 하면 나와요. 나와야 네, 되잖아요. 이것도 수술로 보니까. 예. 왜냐면 이게 수술의 정의에 보면은 뭐 절단, 절제, 뭐 어쩌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원래 나와야 맞는데 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저 왜 나오? 그 뭐냐면은 수술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저 보시면은 창상봉합술, 네네. 그 다음에 변연절제술, 네네네. 그 다음에 근봉합술. 아. 세 개가 있는데 결론 말씀드리면은 상해로 만약에 아이가 넘어져서 찢어졌는데 꼬매는 수술을 했다. 그럼 이제 보험회사에서 그 수술 확인서라든가 이런 거 이제 서류를 제출하잖아요. 거기에 의사 선생님이 근봉합술이라고 적어 놔야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변연절제술도 있는데 변연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주는 회사도 있고 안 주는 회사도 있어. 이거는 분쟁의 소지가 좀 크고요. 창상봉합술이라고 적혀 있으면 못 받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창상봉합술은 뭐냐면은 정말 단순한 꼬매는 거, 단순한 그냥 찰과상이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런 거 그런데 살짝 살짝 예. 꼬맨 거. 예. 그러니까 단순 봉합술이에요. 아. 단순 봉합술이고 변연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찢어졌는데 안 해보니까 뭐 좀 죽은 조직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긁어내서 좀 깨끗이 한 다음에 꼬매는 수술을 말해요. 그렇군요. 변연절제술. 근봉합술은 그 밑에 근육층까지 손상돼가지고 피부 위까지 손상돼서 그 치료를 한 거. 아, 근봉합술인데 네네. 근봉합술이라는 게 있어야 상해 수술이 받기가 편해요. 근봉합 수술 있어도 안 주려고 해요. 우리 어머니도 근봉합 수술을 다 아시네요. 태아보험 안 들었는데 4세 이후 입원비 삭제가 되는 건가 봐요. 삭제는 언제든지 돼요. 아.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왜 굳이 뭐 4살, 5살 때 하라 그러냐? 왜냐면 아이가 막 출산하면 그때 병원 자주 가거든요. 아, 그렇죠. 네. 저희 딸내미 보니까 지금 딸내미가 중학생인데 어렸을 때 보니까 뭐 폐렴, 뭐 독감 해가지고 입퇴원이 잦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예 그 영유아 때는 넣어놨다가 좀 보험금을 수령을 하고 그 다음에 한 5살, 6살 요 정도 되니까 뭐 입원 뭐 제가 뭐 저 같은 경우는 입원을 잘 안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럼 그때 삭제했어야죠. 그래갖고 보시고 이게 뭐 그럼 딱 5살 저 효진 아빠님이 5살 때는 삭제라고 그랬으니까 딱 5살 되면 삭제 이게 아니고요. 판단을 하실 때 계산기를 두들겨 보시고 아이가 지금 뭐 많이 건강한데 입은 잘 안 하는데 그러면은 그때 빼세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빼지 마시고 그래서 한 4살, 5살 넘어가면은 그때 보시고 빼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자, 다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가성비 좋은 어린이 보험 비교라고 했는데 이거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할 만한 회사가 3가지가 있어요. 네. 뭐 나머지 회사도 있는데 사실상 어린이 보험은 가격 차이가 뭐 굉장히 성인보다 이렇게 막 몇만 원씩 차이가 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도 조금이라도 저렴한 비슷한 조건이면은 비슷한 똑같은 조건이면 조금이라도 저렴한 한 대가 유리하니까. 자, 일단은 H사 이건 말씀 안 드려도 어딘지 아실 거예요. 잘 많이 가입하시는 그렇죠. 회사니까. 네네네. H사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까지 그 저번 달 이전까지는 H사가 저렴했어요. 그러니까 저렴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가 비싸서 얘네가 좀 저렴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제일 비싸요. 아, 그래요? 비싸요. 보시면은 보장이 똑같아요. 자, 암 진단비 4천만 원 들어가 있고 유사암 진단비 아까 말씀드렸던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요 4가지 걸리면 2천만 원을 줘요. 세 회사가 다 똑같아요. 네. 다 2천만 원이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 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2천만 원, 암 수술비 각각 200만 원 들어가 있고요.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30만 원, 50만 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똑같아요. 20년 납 100세 만기 소멸성의 비갱신이고 당연히 세 회사 다 납입 면제 있어요. 네. 납입 면제는 이제 뭔지 아실 거예요. 어머님도 말씀 안 드려도. 네. 그리고 배상 책임. 배상 책임 3개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보험료 차이가 나고요. 아까 뭐 제가 수술비는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는데 왜 여긴 넣었냐? 이게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플랜이에요. 제일 많이 하셔서 여기서 조금씩 이제 조정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게 이제 기본 거의 틀이고 나는 수술비 안 넣어도 돼. 그럼 여기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이건 빼도 돼요. 그건 이제 선택이니까. 가장 많이 하시는 내용으로 제가 일단은 설계를 해서 정확하게도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네, 보시면은 H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험료가 10살 여하 기준으로 설계하면은 한 5만 100원이 나와요. 보장은 세 회사가 다 똑같아요. 10세 이하 여아를 기준해서. 10살 여자의 기준으로. 네네네. D사 같은 경우에는 46,520원 나오고
K사 같은 경우에는 42,883원. 제일 일단 싸.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보장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일단은 저거죠. 그 H사가 어린이 보험, 태아 보험으로 좀 유명한 회사예요. 예, 예. 뭐 이름만 되면 다 아는 회사니까. 네. 유명하니까 많이 뺏겼죠. 가입자들을. 그러니까 K사가 K사나 D사나 그 전까지는 H사랑 비슷했거나 조금 비쌌거나. 그러니까 비슷한 값이면은 그래도 많이 알고 있는 인지도 높은 회사로 가입해야지라고 해서 가입을 많이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해서는 안 되니까 가격 경쟁력으로. 네, 가격으로 낮춘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낮춘 것 같아요. 얘네가 다시 언제 돌아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일단은 낮췄는데 단점은 또 있어요. 심사가 까다로워. 가입이 까다로워 얘네. 그럴 K사가.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어디 아이가 아프거나 뭐 치료한 게 있거나 뭐 이러면 보험료가 싼 대신 얘는 가입을 잘 안 받으려고 해요. 건강한 사람만 받으려고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어찌됐든 이제 우리 엄마들 입장에서는 태아보험 때 보통 많이 이제 들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건 또 추가적으로 듣는. 아니 추가적으로 드는 게 아니라 네. 만약에 태아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지금 이건 출산 후 말씀드리는 그렇죠. 거예요. 출산 네. 전에 이제 바꾸시지 마시고 네네네. 출산을 했는데 보험료를 보다 보니까 너무 비싸.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만 원, 15만 원씩 해요. 네. 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부담되고 이걸 해지를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고 고민을 하시면 그때는 이건 바꾸시는 게 맞는 거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 내부를 좀 조정을 해가지고. 조정을 해가지고 뭐 특약을 삭제하거나 뭐 이렇게 줄였는데도 보험료가 비싸. 내가 원하는 보험료가 아니야. 줄였는데도 나 이건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걸 해지해야 되나라고 하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는 그냥 바꾸시는 게 맞고요. 되도록이면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태아보험에서 들었던 내용을. 네, 조정을 해서 유지하시는 게 좋고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아이가 둘째야.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둘째고 첫째가 있어. 근데 첫째 아이 보험을 봤더니 뭐